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아시나요? 김씨가 3대 세습을 하여 북한 주민들을 나락에 빠뜨리고 요즘에는 선을 세게 넘으며 남한을 도발해오는 북한. 2022년에는 유독 도발 정도가 심해지며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혹자는 차라리 북한이 이렇게 핵,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는 위협을 제거해버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던 기회가 6.25 전쟁 이후 한 차례 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바로 1976년 벌어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남북 모두는 당시 준전시 상태에 돌입했으며, 미국은 이때 핵무장이 가능한 항공기와 항공모함을 끌고 한반도로 진입, 수틀리면 곧바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40여 년 전 벌어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남북 관계는 지금처럼 아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북한은 평화에 함께하자고 하다가 이듬해 갑자기 돌변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등 억지 요구를 하더니 곧 대화를 중지해버렸기 때문이죠. 당시 세계는 자유, 공산 진영 간 벌어지던 냉전이 완화되며 해빙기에 돌입해 있었지만, 북한의 이런 변심으로 한반도엔 오히려 긴장이 흘렀죠. 특히 당시는 남북한 국민 소득도 비등비등할 때라 그 심각성은 매우 컸고 남북 대립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오히려 남북한군이 어우러져 친하게 지내던 곳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남북한의 공동 경비구역 판문점이었죠. 판문점은 휴전선 파주 부분에 위치한 구역으로, 이곳은 분단되어 있던 남북의 거의 유일한 대화 창구로서 남북 간 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소통의 기능을 했습니다. 이런 장소인 만큼 판문점에는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했고, 명절이 되면 남북한군 양측은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를 형, 동생이라 불렀고 서로 담배와 초콜릿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 분위기만 있던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남북한군은 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 왜냐면 애초에 둘은 휴전 중인데다 이념도 다르니 양측 병사 사이에서는 술 마시다 언쟁이 심해져서 총격전도 벌어졌었고, 북한 측이 미군 소령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싸움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때문에 판문점은 서로 친하면서도 수틀리면 살벌하게 싸우는 기이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나마 남아있던 거의 유일한 남북 평화 공존의 장이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판문점에서 한반도를 뒤흔들 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1976년 8월 더운 여름, 판문점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북한 군인들은 초소에서 서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초소를 둘러싸고 발생했죠. 당시 남북한군은 얼마나 서로 가까웠는지 초소까지도 뒤엉켜 있었는데, 이 중 남한군의 3번 검문소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북한군의 다른 3개의 초소에 둘러싸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검문소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 당연히 유엔군 측은 여길 감시해야 했고, 건너편에 위치한 5번 관측소에서 3번 검문소를 주시하며 북측 동향을 파악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날 5번 관측소와 3번 검문소 사이에는 미루나무가 한 그루 자라났죠. 그러다가 나무가 점점 커지더니 8월이 되자 무성해져서 관측소의 시야를 가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 검문소의 감시가 어려워진 유엔 측은 시야가 방해되니 저 미루나무를 제거하자 하고 나무를 베려고 8명의 인원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려던 남한 측에게 갑자기 북한 경비대가 접촉하더니 나무 자르지 맙시다, 그냥 돌아가라 하고 요구하죠. 결국 유엔 측은 그냥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무 때문에 여전히 시야가 방해되었고, 유엔군은 그럼 베지는 말고 가지치기만 하자라고 결심했죠. 그리고 8월 18일 오전 유엔군 장교 3명 등 15명이 파견되어 가지치기를 하러 갔습니다. 이때 북한 측에서는 또 10여 명의 북한군이 찾아왔는데, 이에 남한 측은 나무를 가지치기만 하겠다고 전달했고, 북한 장교는 이를 승인하여 작업은 10여 분간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북한군 지휘관 박철 중위가 달려오더니 유엔군 장교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유엔군 장교는 아까는 된다면서 갑자기 왜 그러는가, 우린 계속 하겠다 하고 작업을 이어갔죠. 이에 박철 중위는 무슨 영문인지 경비병을
명을 북한 본진에 보내 지원군을 요청했고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북한 인민군 30여 명이 들이닥쳤고 박철중이는 이때 소매를 걷어올리며 죽여! 라고 외치며 유엔군 장교를 가격했죠. 이에 북한군이 일제히 장교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고 곧 그들은 아예 유엔군이 가져온 도끼를 뺏어서 남한 측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남한 유엔군 측은 경악했고 혼란 속에서 유엔군 보니파스 대위가 도끼에 맞았고 그의 부관 베럿 중위는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죠. 당황한 유엔군은 도망치려 했으나 북한군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 폭력을 가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보니파스 대위 베럿 중위는 살해되고 국군 장교와 미군을 포함해 9명이 큰 부상을 입었죠. 미군 장교가 2명이나 살해된 전무후무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가지치기 허가해 놓고서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연히 이 소식이 전달되자 미국은 발칵 뒤집혔죠. 자국 병사가 사망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미국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곧 일본에 머물러 있던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리처드 스틸웰이 사건 바로 당일날 한국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소집했죠. 당시 미국은 매우 황당무계한 이 사건을 북한의 계획적 도발 행위라고 추측했습니다. 당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이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결국 이에 크게 분노한 백악관은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며 우리 미국의 장교를 무참히 살해하다니 이후 벌어지는 어떠한 사태도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죠. 또한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심각성을 느끼며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당연히 북한도 큰일이 났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북한은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고 김일성은 사과를 거부한 데다 오히려 북한은 이것을 미군의 도발로 벌어진 일이라고 왜곡했죠. 따라서 미국은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말이 안 통하는 정신나간 집단에게 미국은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곧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는 준 전시 상태인 데프콘3가 발령되었고 곧 미국은 응징을 위해 이례적일 정도의 대규모 전략무기 자산을 한반도로 불러 모았죠. 이때 소집된 무기들이 어마어마한데 일단 그 유명한 미 제7함대 소속인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이 5척의 순양함을 거느리고 서해 바다로 들어왔고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24대의 F4 전투기가 발진했으며 워낙 강력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B-52 전략 폭격기가 3대나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또한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F-111 폭격기까지 20대나 대구로 들어왔죠. 거기에 미군은 1만 2천 명의 병력을 증원 요청했으며 미 해병대 1,800명이 한국에 증파되었습니다. 800명 규모의 육군 정예병 태스크포스가 편성되었고 자주포와 호크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그야말로 전쟁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깡이 좋은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모르겠는 북한은 이에 아랑곳 않고 조선인민군 모든 부대와 예비군이 전투태세를 갖추며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최고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죠. 그리고 미국은 드디어 북한을 향한 작전을 실행합니다. 작전의 이름은 미국 전설의 거인 나무꾼의 이름을 딴 폴 버니언 작전으로 이 대병력을 모아놓고 문제의 미루나무를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루나무 하나를 자르는 것 치고는 엄청난 전략무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때 전쟁을 각오했죠. 미루나무 제거 작업 중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개성을 포격하고 최악의 경우 전술핵을 발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전쟁 계획이었고 2차 대전 이후 30년 만에 핵이 사용될지도 몰랐죠. 이번엔 한반도의 말입니다. 이렇듯 미군은 작정하고 북한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죠. 나무를 베는 작전에는 미군 46명, 한국군 제1공수 특전단 64명이 투입되었고 8월 21일 새벽 이들이 판문점으로 진입하죠. 이때 대한민국 전방지대에는 전시상태 바로 직전인 데프콘2가 발령되었습니다. 곧 작전 인원들은 전투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판문점 주변을 장악했고 마침내 미루나무 앞까지 도착한 미군과 한국군은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북한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의 배짱과는 달리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도망칠 뿐이었고 나무를 베는 걸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들은 겁을 잔뜩 먹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 정권은 유지되고 북한은 유엔군 장교를 살해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절단은 거의 끝나가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형세였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함께 파견된 국군 특전사들이 급작스럽게 작업용 도끼와 소총을 들고 뛰쳐나가더니 북한군 초소를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군 바리케이트 역시 부서지기 시작했죠. 한국군의 돌발 행동에 미군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을 일부러 먼저 자극할 계획은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국군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군을 중점으로 보여드렸지만 대한민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병력들이 도착한 지금 대한민국은 이때가 북한을 밀어버리기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군 수뇌부는 64명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구성해 폴 버니언 작전에 투입시키고 이때 북한을 자극하여 사격을 유도하도록 지시했죠. 그렇게 총격전이 벌어지면 과감히 적을 섬멸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이 때문에 상황이 전쟁으로 확대된다면 미군과 함께 북한을 들이쳐서 북한을 완전히 밀어버리자는 것이었죠. 이 결사대 편성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회고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한 한국 특전사 대원들은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군 초소 4개를 파괴하고 아예 불살라버렸죠. 그리고 특전사들은 의도적으로 옷을 벗고 무기를 보여주며 북한군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서 북한군이 한 발이라도 사격한다면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확실했죠. 그러나 북한군은 단 한 발의 총탄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표정으로 지켜만 보며 대응하지 않은 것이죠. 오죽하면 당시 미 2사단 소속 미군은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건 기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북한군이 무대응하는 한편 미루나무는 완전히 절단되었고 곧 작전에 투입됐던 병력들이 돌아가면서 폴 버니언 작전은 어떤 전투도 없던 채로 일단락되었죠. 이때 투입된 한국군 특전사의 회고에 따르면 특전사들은 비장한 각오로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없자 그들은 결국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내 북한을 밀어버릴 기회는 오지 않은 채 작전은 끝났죠. 특전사들은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종결된 작전,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일성은 이 작전 직후 황급히 태도를 바꾸어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북한군과 유엔군 사이에 비공개 회의가 개최되었고 김일성은 이번 사건의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선제 도발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죠. 미국은 이를 사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만일 북한이 도발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북한은 다른 나라의 지원도 못 받고 그대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공산주의의 큰형님인 중국과 소련은 이 사건을 두고 북한을 지원해주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었죠. 아니 미루나무 하나로 북한이 트롤짓해서 벌어진 일에 자기가 참전하기에는 명분도 엉성하고 지금 미국은 너무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은 이때 몸을 사림으로써 나라를 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이후 판문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당연하게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북한군은 그 사이에 5cm의 콘크리트 선이 만들어지며 명백히 구분되었고 서로는 엄청난 긴장감 속에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죠. 만일 이때 북한 측에서 단 한 번의 총성이라도 들렸다면 그때 배치된 미군의 전력이 압도적이었다는 점, 이때는 북한이 핵개발도 제대로 못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볼 때 전쟁이 벌어졌더라면 북한을 완전히 밀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오늘 소개해드린 역사가 다른 식으로 전개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